약이 있을까요? 약이 있다면 값싼 약이라도 제가 사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시장의 하락세, 과연 이러한 시장의 충격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하락세에 대해서 다들 이제 왜 하락을 하는지 그 원인들을 찾고 있고요. 그 원인이 과연 언제 또 해소가 될지,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언제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오늘의 하락의 원인을 한 분씩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대중 교수님, 네. 오늘 시장 하락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네. 그동안에도 금리가 문제였는데 오늘은 더 문제인가요? 네. 금리가 오늘 새벽에 4.9%까지의 상승이 또 출현이 됐죠. 네. 그런데 시장 하락에 대한 이제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바닥점을 찾는 게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에서 작지만 이제 반등의 저점의 시그널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유럽 시장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상승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이제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의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낙폭이 과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부양책이 나왔고 오늘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 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반등에 대한 저점에 대한 시그널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을 유심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서부터 선물에 대한 대규모 매수를 진행하는 이거 모습을 대규모 아마 왔습니까? 2천억 조금 넘게 사는데? 지금은 2천 계약 초반인데요. 네. 장 초반 5천 계약까지 물량을 이제 들어왔다가 네, 네. 지금 좀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바닥을 가장 잘 잡는다라고 판단하는 주체 연기금이죠. 지금 연기금 매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중에 매수 부분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네. 이런 전반의 상황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아직 뭐 바닥점이다라고 확신해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볼 때 거의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해외 시장 또 국내 내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오늘 하락 추가로의 하락을 예상해보다는 이 부근 어디선가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시장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원인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용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뒤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주식시장에 97년 3월 30일에 첫 입사를 하면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숫자에 강하십니다. 네. 여의도 입사를 했는데요. 네. 입사하고 주식이 뭔가를 조금 알만 하니까 IMF가 오더라고요. 지수 700포인트에 시장에 들어와서 네. 200포인트 수준까지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엄청난 하락세가 1년 동안 하락장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이제 IT 붐 일어나면서 IT주들이 엄청나게 주가 올라가면서 지수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에서 1000까지요? 네. 이후에 이제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네.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지더라고요. 난리였네요, 난리. 그 이후에도 급등락의 상황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엄청난. 네. 지금도 저는 기본적으로 주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뭐 매일매일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또 햇빛이 반짝 뜨는 또 좋은 장에서의 흐름이 오래지 않아서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점, 요거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네. 지금 장 어렵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신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이 깊으면 산은 어떨까요? 왜 대답 안 해주시죠? 산 골이 높다. 깊으면 산이 산은 높아야 된다. 높다. 네.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요. 자,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이제 네. 금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나 오늘 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계속 지금 저점 부근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장렬 교수님. 네,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채 네. 그거 하고 그 이유는 뭐 신규 주택 판매가 12% 이상 잘 나와서. 네. 근데 원래는 미국이 견조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더 빠지거나 아니면 또 저기 그 반도체나 IT 같은 빠지는 거는
구글을 포함해서 네. 오늘 하이닉스, SDI 네. 또 여러 군데 업체 있는데 실적에서 빌미를 줬어요. 실적에서 어쨌든 간에 좀 안 좋았죠?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는데 까놓고 보면은 네. 미스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조금 미스했다고 네. 9% 빠지잖아요. 예. 살아남은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없고 네. 오늘 SDI,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기타 등도 다 아마 미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붓는 거죠. 불났는데.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이 오늘은 약간 과매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 보고요.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저번에 한 5점 몇 프로 우리 기준금리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해서 금리는 못 내린다. 네. 그래서 국채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가는데 빨리 가지 말고 서서히 올라가면은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나중에 여겨질 수 있어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소비가 나중에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게 한켠에 있는 거지 소비가 견조해서 금리 자체가 높은 것 자체는 이제 익숙해져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하고 나서 전저점 한 번 더 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 비슷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긴 터널의 끝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거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염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예민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함? 네. 사실 너무 이제 악재가 아닌 악재 중에서도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악재에도 사실 시장이 좀 세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사실 우리 시장 전체의 투심을 저는 좀 꺾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중심에는 2차 전지가 또 있다라고. 아. 우리가 뭐 연초 상반기에는 2차 전지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했던 것처럼 네.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사실 마무리가 어디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점을 지금 모르겠는 상황에서 2차 전지 하락세가 좀 멈춰줘야 다른 섹터로의 저는 수급이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이버 고수. 오늘 우리 테이버 고수의 5컬러에 대한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네. 예. 그 오늘 미국 뭐- 양봉, 한국 양봉 섞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산타랠리를 지금부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좀 오늘 코디를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자만 이제 썼으면 더 좋았겠네. 어? 모자만 썼으면. 아 근데 보니까 두 분도 그러네요. 두 분도 빨간색에 네. 초록색 크리스마스 네. 커플로. 역시 두 분은 콤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테이버 고수 지금 어떻게 터널의 끝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다들 이제 암울한 이야기만 할 때 네. 어떻게 빛이 되는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암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이 왜 힘이 없냐. 핵심은 다음 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 미국에서 GDP 나오죠. 그리고는 다음 주에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날 미국에서 일단 4분기 채권 발행량 발표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뽑혔어요. 근데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원해야죠. 국채를 찍어야죠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받고 우크라이나 갑니다. 국채를 또 찍어야죠. 자, 시장이 계속해서 채권 시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YCC 얘기 나왔습니다. 31일 날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1일 날 FOMC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미국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전까지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는 이를 좀 깨물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우리나라 신용잔고 놓고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24일 날 종가 기준으로 18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17.8조로 나와 있고 어제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이 상황이면은 17조도 무너질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신용이 이제 다시 돌아서느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더 태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약간 과매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단기로 쭉쭉 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매도에서는 우리가 좀 시결 길게 잡고 투자하셔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망 혹은 현금 보유 혹은 지금 저가 매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종목을 지금 시각에서 저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테이블 고수는 어떤 종목군 생각하십니까? 올해 내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는 조선, 그리고는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혹은 전력망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변압기도 좋고 아니면 조선 기자재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여기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는 거 지금 유효한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염정 교수님은 어떤 종목을 저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 쪽으로 리스크가 가야 된다. 적은. 한마디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중소형 섹터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 섹터라고 하면은 뭐 실적 관련된 중소형 섹터고요. 뭐 화장품 관련주는 이미 좀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단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짧게 단기로 일단은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은 매주 나올 때마다 지금 저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현금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일부라도 만약에 수익이 날 수 있거나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수익 같은 종목이 지금 다 마이너스 돌아서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금 시계당 좀 짧게 저는 대응하고 지금은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좌의 마이너스가 기본 평균적으로 한 30-40%는 되실 텐데 잘 견뎌내려면은 시장을 안 보는 것도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안 보는 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대부분 주식 투자 비중이 아마 높으실 겁니다. 네. 시청하신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지금 바닥을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뭐 바닥 좀 찍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더 마련하는,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 손실 비중이 뭐 30%이든 40%이든 손실률에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다음 장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근데 아까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저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네, 그렇죠. 했지만 그 반등의 폭 자체로는 좀 크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반등의 폭 자체는 지금 2,400원저리 이 너무 짧네요.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횡보 내지는 뭐 다음 시세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네. 이번 반등에서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음 장을 준비하자. 이런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너무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쵸?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뭐 출근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매로니까. 네. 출근하는 길에 일단 하늘을 봤습니다. 아주 뿌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있고 약간 비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만 뿌였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뿌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하늘에 서울 공기가 안 좋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 중국에서 공장 돌리고 있군요. 그죠. 오. 근데 그걸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중국이 공장을 돌린다, 중국의 소비가 반등하고 있다. 요것도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지금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박살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뭔가 좀 찾아보시면은 아,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경쟁하는 거는 투자를 좀 지양하되 중국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근데 오늘 저 궁금한 게 앞서 저 타마 중에서 막 삼성출판사, 뭐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왜 오르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출산 얘기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구성 관련해서 저도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 비중이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대요. 그래서 이게 40 몇 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신생아 수의 탄생도 월별 기준에 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만 명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서 또 내용이 또 전해지고 있는 게 저 찾아보니까 삼성출판사 상한가 이유 나왔습니다. 네. 베베핀이라는 시리즈 아세요? 베베 몰라요. 베베핀 시리즈가 아기 상어 넷플릭스 뚜루루뚜루밖에 1위, 몰라요. 18개국에서 10위권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삼성출판사가 이제 급등했다라는 개별적인 호재로 나타났다라고 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삼성출판사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유아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부분은 또 찾아보겠습니다. 인구 관련한 얘기들이 뉴스로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게 배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낙에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네. 아주 자그마한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이 쉽게
급등할 수 있는 네네. 시장의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눠서 저감해서 할 수 있는 섹터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반등할 때 현금이 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라는 이야기들 쭉 정리를 드렸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장렬 고수 미국 소비 견조가 버팀목이다. 김대중 고수는 단기 저점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염종 고수는 리스크 로우 섹터로 관심을 가져보자. 테이버 고수는 다음 주가 박싱데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장 가운데 지금 다행인 건 낙폭을 아주 조금입니다만은 줄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